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성동구갑 후보자 토론회 오늘 사회를 맡은 신유리입니다. 4월 10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는 거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유난히 변곡점이 좀 많죠. 그래서 관심이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는 이 중구 성동구 갑 선거구 선거에서 출마한 이 두 분의 후보자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다 합리적 판단,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참석하셨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2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초청됐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후보들의 좌석 배치 그리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씩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기호 2번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윤희숙입니다. 예.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토론회가 그렇듯이 시작 발언, 모두 발언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후보께 공통 질문 4개를 차례로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두 분 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 마련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여기서 후보자들이 한 분씩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자가 그 공약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공약 검증 토론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특정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이런 순서로 진행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 질문은 성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됐음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두 분 후보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제가 칼같이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두 분 후보자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 후보가 나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없어야겠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에는 저한테 이걸 물어보시면 저나 여기 계신 성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들이 이거를 우리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두 분이 나중에 해결을 하실 문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 비방의 경우에 비속어를 사용하면 물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당연히 그럼 제가 당연히 제지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판단이 모호한, 이것이 비방 여부인지를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후보자의 양식에 맡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그 양식이라는 부분도 후보자들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니까 그건 두 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성동구갑 후보자 토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발언, 시작 발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분씩인데요. 발언 순서, 좌석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현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마치 운명처럼 우리 성동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최초의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국민고충민원 해결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강남의 민주당의 20여 만에 처음으로 당선된 험지에서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또 국민들과 함께 했던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이곳 성동에서 품격 있고 또 무엇보다도 열정과 따뜻한 마음이 있는 상생하고 또 서울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젊고 역동적인 성동에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성동의 발전을 논하고 미래를 또 함께 의논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동안 제가 걸어왔던 길이 마치 성동을 위해서 우리 성동 주민들과 함께 그런
더 나은 성동, 더 나은 성동의 미래를 만들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3선 중진 의원이 됩니다. 상임위원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더 힘있는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금 성동에서 주민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동구청장과 함께 원팀이 되어서 더 나은 성동의 발전을 중단 없이 견고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과 늘 소통하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따뜻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뛰어다녔던 그 열정과 능력으로 유능한 민생 전문가로 열심히 시간 다 됐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자, 윤희숙 후보 2분간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성동 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희숙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양쪽 모두 서로 심판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난 2년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회초리로 달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4년 180석을 만들어준 거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또 여당이었을 때 부동산과 민생을 망쳤던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방탄을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것을 보면 이분들은 더 큰 심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 심판을 할 때에도 좋은 후보는 골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론과 실무와 그리고 소통에 그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온 유능한 후보이고요. 부지런하고 그리고 언제라도 항상 줄서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리고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이 더 불거졌을 때 배지를 내려놓을 정도로 저는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미래의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전현희 후보께서는 저처럼 성동갑의 자원에서 성동갑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중심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신 게 아니라 당에서 보내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권익위원장을 하실 때는 90% 이상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남들 출근하실 시간에 우리 전현희 후보께서는 수서역에서 기차를 타실 정도로 출근하시기를 싫어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안 나가시고 버티신 분입니다. 저는 이런 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줄 서고 그리고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이런 정치가 아니라 포장을 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 본질을 가지고 승부하는 그런 정치인이 미래의 정치를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제가 다음 순서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공통질문 제가 총 4가지를 던질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입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 후보자 각 분당 1분 30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 정책 방향 및 재개발, 재건축 갈등 해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22년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은 후 다소 하락했다가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 한 채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민은 물론 갈아타기 수요의 서민들은 초조하기까지 한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달라져서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이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 곳곳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논의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어때야 하며 재개발, 재건축 갈등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답변,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윤희숙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역대급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택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과 그리고 크기와 유형의 주택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기면서 징벌하고 응징하고 임대차법을 만들어서 전세시장까지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은 무주택 서민 그리고 임차인들입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도심 내에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이 건설이 돼야 되는데 그 길은 이미 포화된 도시 안에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들의 뜻이 모여야 하는 것이고 각자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의사결정이 매끄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각자가 원하는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판을 깔아드리고 그리고 그 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이 잘 돼서 주민들의 뜻이 중간에 뭉개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증진하되 주민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우미, 코디네이터를 보내서 그 의사소통에 장을 깔아드리고 공무원들과 의사소통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전현희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네. 사람들은 더 나은 주거 환경과 또 조금은 더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평수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 재건축, 재개발 정책이나 이런 주택 정책에 있어서 사실상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사실상 제가 강남의 국회의원으로 재선이 되지 못했을 때도 그러한 원인이 많이 작용을 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좀 더 이 정부가 할 일과 지자체가 할 일과 그리고 민간이 해야 할 부분이 구별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 개인의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는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율성과 경쟁력을 갖춰줄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지자체나 정부 공공의 역할은 재개발, 재건축이 좀 더 신속하고 또 주변 주민들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강남의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에 개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아주 활발히 진행이 됐었습니다. 개포 1단지와 1, 2, 3, 4단지 그리고 시형 아파트의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고요.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동구 지역의 기피시설 활용 방안에 관한 문제인데요. 성동구에는 대표적인 기피시설 두 곳이 있습니다. 삼표 레미콘 부지와 중량물 재생산센터인데요. 이 삼표 레미콘 부지는 공장을 이전하면서 현재는 빈 공간으로 당분간은 서울시는 이곳을 야외 공연장 겸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중량물 재생센터는 하수 처리장으로 쓰레기 처리장, 자동차 검사소, 알코올 중독자 재활센터 등 각종 기피시설에 함께 들어와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수소 연료 전지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지역에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 두 분께서는 향후 두 곳에 대해서 어떤 활용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현희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삼표 레미콘 부지는 지금 민주당 원팀의 노력으로 이미 2022년에 철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는 민간 개발을 주도로 해서 국제적인 복합 비즈니스 타운과 또 주거타운, 호텔 등의 조성이 현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성동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비즈니스와 그리고 대표적인 주거단지로 조성이 준비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으로 현재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우고 성동구청에서도 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고품격 예술의 전당급 이런 문화예술관을 이렇게 시설을 만드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재생센터의 경우에는 지하를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이 위에 상부에 숲을 조성하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소발전소가 설치될 계획이 있는데요. 주민들의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친환경적인 시설이 수소발전소가 온다고
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수소 발전소는 백지화하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 문화 시설을 유치를 할 고맙습니다. 계획입니다. 시간 다 됐고요. 자, 윤희숙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지금 전 후보께서 말씀하신 산표 레미콘 부지 그리고 그 용답의 정수센터 그리고 수소 발전소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서울시의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산표 레미콘 같은 경우에 이것이 서울시가 설계를 공모해서 만든 미래 모습입니다. 이게 58층짜리 랜드마크로 기획이 돼 있고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 성수 지역 그리고 성동 지역의 중심축이 될 예정입니다. 반대로 용답의 건설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 아주 한숨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발전의 계획이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숨이 나오는 모습들이 왜 계속되냐? 지난 20년간 매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하면서 언젠간 나가줘. 이런 식으로 20년간 재계약이 된 거죠. 지금 저희는 이미 이 용답 지역에 정수센터를 푸른 숲으로 가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폐기물 센터 등의 혐오 기피 시설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전체의 숲을 가꾸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슴 뛰는 숲을 가꾸는 이런 용답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런 기피 시설들을 하루빨리 없애지 않고는 저는 이런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구청과 그리고 제가 열심히 힘을 합쳐서 이런 기피 시설들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적 공통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성동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성동구 관내의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거나 중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교육을 위해서 성동구를 떠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동구 지역 교육 환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교육 지원 방안이나 계획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윤희숙 후보 1분 30초간 발언해 주시죠. 구민 여러분, 우리 성동 구민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문제가 바로 교육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교육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각각의 소망을 우리가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뉴타운에 새로운 중학교를 신설하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고등학교가 있어야 아이들을 내신 지옥에 몰아넣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모들의 기본적인 그 소망 그리고 이미 약속했던 부분들, 교육 당국이 약속했던 부분들을 신속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원 교육, 사교육을 부지런히 시키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학원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다른 것들, 토론 수업이라든가 AI 코딩이라든가 이런 멋진 품격 있는 교육을 위해서 명품 방과후 센터를 저희는 덕수상고 부지에 큰 1만 평 부지에 만들어서 여러 가지의 미래를 각각 꿈꾸는 학부모들에게 그 선택의 여지를 널리 펼쳐드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특목고를 성수 지역의 성수 공고 부지에 만들어서 학원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야심찬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전현희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성동의 경우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원팀으로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자부심이 높은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성동을 대표하는 워딩이 성동에 살아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을 만나보면 성동에 정말 살고 싶은데 이 교육 시설과 여건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크게 되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십리 뉴타운 지역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가 없어서 오랜 기간 동안 중학교 신설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더 빠르고 신속하게 왕십리 뉴타운의 중학교를 신설을 교육계와 그리고 또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 성수 지역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가 규모가 작아서 학교의 내신이나 이런 데에 불이익을 받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수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합해서 규모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내신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경쟁력 있는 학교를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사고를 더 육성하고 자사고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공립형 그런 자율 고등학교도 유치를 하고 네. 특목고도 유치를 해서 알겠습니다. 교육의 질을 시간이 높이겠습니다. 다 됐네요. 자, 네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선거구 획정 지연 및 특례구역 규정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선거를 40일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여야가 가까스로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습니다.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예비 후보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동 구민들은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성동구 갑을 구역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의 중구 성동구 갑을 지역구가 유지된 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특례 규정으로 금호, 옥수, 옥수 등 4개 동을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키고요.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고질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현희 후보 1분 30초간 발언해 주시죠. 이번 22대 총선에서 사실상 선거구 획정이 중구와 종로를 합치고 성동구를 갑을로 나누는 그런 획정안이 중앙선관위에서 초기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이 논의를 그동안 무시하고 있다가 결국은 현재 그대로 이 선거구가 획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성동 구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일종의 게리맨더링을 하는 이런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법에 있어서 이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런 선거구 획정위라든지 이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선거구 획정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바로 한두 달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선거구의 획정이 선거 지금 법정 시한이 1년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기존의 선거구 선관위에서 만들어진 그 안이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거구 획정 이 부분은 국민들과 외부에서 해야 되고 선수인 국회에서 하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윤희숙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이미 선거구 획정 문제는 정당 간의 유불리 문제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손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 이런 국민들의 그 우려가 이미 많이 표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현희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기간 안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면 그저 획정이 원한 대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입법조사처의 용역 보고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획정위원회의 원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매우 기계적으로 인구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인구 문제만을 기계적으로 고려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이나 산촌 같은 경우 이번에 원안을 보시면 철원에서 고성까지 강원도의 6개 시군을 모두 합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 상황을 고려는 했지만 농촌의 특수성, 산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서 서울시의 8배에 달하는 그 면적을 그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면 원안대로 결정하는 우리 전 후보께서 말씀하신 입법조사처의 내용을 저는 공감합니다만 그 전에 생활권과 지역의 수요 그리고 지자체의 요구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잘 제도화될 수 있는 그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네 개의 질문이 다 끝났고요. 이번에는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순서로 이어질 겁니다. 이
공약 발표,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성동구갑 후보자 토론회 보고 계신데요. 자, 이 공약검증 토론 형식은 공약 발표 2분, 그 다음에 상대 후보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총 3번이 주어지는데요. 각 1분씩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1분 30초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윤희숙 후보의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단, 질문 답변도 지금 이 후보자가 발언한 공약의 테두리 내에서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주도권 토론에서 하시든지 하셔도 되니까요. 자, 그러면 먼저 윤희숙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성동이 미래 서울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나름의 꿈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당대표의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본에서 온 전현희 후보하고는 다른 입장입니다. 저는 이 성동에 대해서 제가 가진 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살아야 된다. 잘 산다는 것은 좋은 기업이 몰려들고 그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많은 우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풍족해져야 된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가 좋고 부모들이 사람을 키우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삶의 질이 좋아야 된다. 삶의 질이 좋기 위해서는 지금 불만이 되는 요소들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미래 성장의 중심, 지금보다 잘 살아야 된다. 성수 지역의 IT 개발진흥지구의 면적을 4배로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수 1가 2동, 2가 3동, 2가 1동까지 그 IT 진흥지구에 기업이 몰려오는 지구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 역세권이 지금처럼 행정기관이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떠나서 첨단 기업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잡의 문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곳의 혼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수 응봉 지역을 도심 3호선에 붙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성동이라는 꿈을 위해서는 아까 교육의 문제는 말씀드렸으니까 아이들 병원,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소통과 노력을 했는데 24시간 입원이 가능하고 진료가 가능한 수학과 뺑뺑이가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아이들 병원이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피 시설이라든가 용답 지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많은 체육공원이 있고 그렇게 가꾸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자, 전현희 후보 1분간 이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아이들 병원을 유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동의 아이들이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밤늦게 아프거나 이럴 때 응급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다른 인근 지역으로 응급 진료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그걸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 소아과 병동이나 아이들을 위한 그런 의료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지 그 부분,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며 국공립인지 민간인지, 그리고 거기에 무엇보다 근무할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이 병원의 경우에는 유지를 하려면 그런 이제 어떤 경쟁력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병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알겠습니다. 자,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이 공약을 저희가 만들자마자 발표하자마자 다음 날 전현희 후보 캠프에서도 이것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꼭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따 기회가 닿으시면 전현희 후보께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공간과 돈입니다. 운영비는 복지부의 아이들 병원이라는 시범사업이 지금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복지부와 통화를 해서 이 시범사업에 우리를 태울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끝냈고요.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공간은 지금 가장 우리 성동 지역의 중심이 되는 왕십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기부 체납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로 하여금 지금 키즈 카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 있는데 키즈 카페라면 아이들 병원이 못 들어올 이유가 없다. 서울시장님과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및
의료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아이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병원 네트워크의 의사장님과 제가 통화를 했고요. 충분히 우리 권역에 들어올 의사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서울시 내 2군데서 민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동네 성동 권역도 전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와서 열심히 할 그 의지가 있고 그럴 선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수많은 전화 통화와 회의를 통해서 이런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지와 운영비 그리고 의료진을 확보에 대해서 전현희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현희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공립병원으로 아이들 병원을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국공립병원이나 특히 서울 또 시립병원들이 이 재정의 곤란을 느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소아과 병원의 경우에는 많은 소아과 의사들이 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가지고 병원의 문을 닫고 또 다른 과로 전과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의사의 확충 문제가 현실적이고 그리고 많은 시립 국공립병원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만을 전용으로 하는 어린이 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데 아이들을 응급의료나 이 아이들의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윤희숙 후보 답변해 주시죠. 아직 고민 중이신데 아이들 병원을 만든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럼 허위 공약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민간 네트워크를 이용한 병원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후보께서는 우리가 공공병원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공공병원이라고 알아들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특히 제가 운영비를 따오겠다고 얘기한 복지부 시범사업 역시 민간의 중소병원, 아이들 병원을 지역에 유치했을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의 네트워크, 지역의 상급병원과 긴밀하게 연계가 가능한 그런 병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나셨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질문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현희 후보 보충 질문 1분 해주시죠. 네, 민간 병원이라고 하면은 더욱더 현실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간의 어린이 병원이나 소아과 의원들이 현실성이 없고 이 여러 가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정가를 하거나 또 소아과 병동을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간의 영역에서 이걸 해결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것은 공약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민간 어린이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원을 해줘야만이 가능한 부분이라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더구나 소아과 의사들의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다른 과로 전과를 하고 있고 소아과 의사가 없다고 지금 시중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불만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아과나 소아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병원을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답변해 주시죠. 아니 너무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도 이 공약을 말씀을 하셔놓고 공공병원은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아들으신 겁니다. 민간 네트워크를 저희는 유치할 예정입니다. 했더니 민간 네트워크도 더 현실성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부지 문제. 그리고 운영비 문제, 의료 인력의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 부지 문제는 서울시의 왕십리 역세권 활성화에 기부 체납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운영비는 복지부의 지역 민간 네트워크 유치 사업, 어린이 병원 유치 사업의 운영비를 지원받겠다. 그리고 그것은 복지부하고 협의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 세 번째, 운영의 문제인데 이것은 이미 서울에서 구로 아이들병원과 성북의 아이들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진, 의사장과 저희가 통화를 해서
이 성동 지역에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그럴 의지가 있다라는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한 민간 네트워크에 저희가 의존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 네트워크에서 충분히 성동 지역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다른 지원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저희가 충분히 많은 곳과 소통을 하고 통화를 하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낸 공약입니다. 무엇이 비현실적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전현희 후보가 공약 발표하실 순서인데요.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가장 우선되는 공약은 성동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경쟁력 있는 학교를 설립하고 유치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십리역 일대에 이 국제적인 교통 경제 중심 허브를 구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공약인데요. 지금 현재 왕십리역 일대에는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구의회와 그리고 경찰서 또 교육청 등이 그 일대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행정타운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왕십리역 공간을 지하 공간으로 지하화 도시화 만들어서 그 일대에 국제적인 첨단 비즈니스 경제 허브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의 삼성역과 이 강북권의 왕십리역을 두 축으로 해서 서울과 대한민국의 이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상징적인 공간으로 구축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성동 지역에는 지하철이 지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경관을 해치고 또 많은 불편을 야기를 하고 있고 도심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철도법이 지하화하는 법으로 현재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성동 지역에 있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그런 공약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화된 상부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숲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이나 중랑천 등 한강, 이 성동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이 물을 끼고 있는 물의 도시입니다. 이 부분을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예. 양재천을 모델로 한 알겠습니다. 수변 시간이 다 생태공원을 됐네요. 자, 조성하도록 윤희숙 하겠습니다. 후보 질문해 주시죠. 1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왕십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면 우리 성동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됐던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결정권이 서울시에 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행정타운 같은 경우도 경찰청 같은 경우는 행안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고 저 서울시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경우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이 왕십리 역세권 활성화를 지금 우리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지하 통합 개발을 하고 삼성역을 뛰어넘겠다. 이걸 위해서 지난 그 준비 기간 동안 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답변해 주시죠. 지금 1분 30초. 현재 윤희숙 후보께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현재 이 지역에는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약이 실천되려면은 이 일대에 있는 행정타운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과 관련돼서 구청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 여러 가지 그 현실 가능성을 살폈고요. 현재 소월 아트홀 센터 이 부근으로 이 일대에 행정타운이 이전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정타운이 이전이 되면은 그 부지에 이제 초고층 복합 비즈니스 타운이 건설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하 공간이 현재 성동 지하 차도가 있는데요. 굉장히 주민들의 보행이나 이런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 차도를 폐쇄하고 전체적으로 삼성역과 같은
그런 지하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여기에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이제 민간 개발을 유치를 해서 이 일대를 민간 주도형으로 해서 복합 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여기에 교통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역과 왕십리역을 연결을 해서 이 양축으로 해서 수도 서울을 균형 있게 발전하는, 그리고 성동을 대표하는 그런 핵심 축으로 이렇게 육성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보충 질문해 주시죠. 보충, 윤희숙. 제가 답변을 하는 거죠, 사회자님? 예? 제가 답변을 하는 거죠. 보충 질문.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저는 공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지하차로를 통합 개발하는 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할 그 의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투자할 마음이 있고, 서울시 내 25개 구 중에서 어느 정도로 이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적어도 체크는 해보셨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상철의 지하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토부 권한이죠. 이것이 국토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적어도 체크는 해보셨습니까? 체크를 하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네, 서울시가 윤희숙 후보만의 서울시는 아니고요. 서울시와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고 의논을 해야 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자체는 성동구입니다. 성동구에서 성동구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행정타운이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긴밀한 협의를 했고, 그리고 행정타운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어떻게 이전을 할 것이며 몇 년에 걸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이미 다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민간 주도형 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과 서울시와 국토부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과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역할을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이 되면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리고 철도 지하화 문제는 이 부분은 민주당의 현재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정책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동안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며 성동 지역의 철도를 지하화할 경우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상부 공간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또 협의를 한 사안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보충 질문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지금 제가 전 후보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 왕십리 역세권의 지하차도를 통합 개발하고 그 앞에 지하차도를 없애고 이런 종합적인 개발이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심의가 있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25개 구의 사업을 놓고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지가 지난 3월 말에 며칠 전에 3월 26일, 27일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를 받았습니다. 3등, 제가 기억하기로 3등, 4등. 이것은 앞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 후보께서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들지 못하면 사실은 그냥 물 건너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전혀 모르시고 지상철, 국토부, 그리고 경찰청 옮기는 행안부 이런 것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구청도 사실 비즈니스 타운으로 옮겨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 국토부, 행안부 쪽에 전화 한 통화도 안 해보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네, 윤희숙 후보께서 제가 전혀 모르고 전화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는 윤희숙 후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은 취지로 그러면 구청과 전화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이게 행정타운을 옮기고 여기에 지하차도 구축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관의 협조가 매우 필수적입니다. 성동구청이 그동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그런 협의를 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거고요. 그래서 전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이 성동구의 모습은 사실상 강남에 버금가는 오히려 그 이상의 서울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성동의 이 왕십리역을 가장 강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 비즈니스 센터와 교통과 경제를 중심축으로 만든다면 현재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의 편중이 해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요. 성동의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그러한 발전을 견인하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되면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약 검증 토론을 가셨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성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성동구 갑 후보자 토론회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 한 분당 6분씩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발언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한테 이렇게 주도권 주면 6분 동안 5분 혼자 말씀하시고 끝에 30초 남겨두고 물어보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1분 30초 이내에 발언을 해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은 주도권 가진 후보가 얼마든지 끊어도 됩니다. 단 말 한두 마디 했는데 끊으면 그건 예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것도 여러분의 양식에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게 주도권 토론 6분씩 진행할 텐데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현희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정책 공약과 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기대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사실상 근거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저도 윤희숙 의원에게 후보에게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에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윤희숙 국회의원께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이 권익위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형사고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형사고발 조치된 이후에 현재 그 결과, 사법적인 판단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 본인이 무혐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무혐의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윤희숙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때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시민단체가 고발 조치를 한 부분이 나중에 사후에 무혐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수사 요청을 한 것은 윤희숙 후보의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로 수사 요청을 했는데 주민등록법 위반 이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계속 다 됐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이 문제를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정치 인생에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권익위 그 조사가 있어서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이 불거졌을 때 저는 큰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책임 정치라는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제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놨고요. 저를 고발한 것은 권익위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캠프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게도.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11월 달에 무혐의 결과가 났습니다. 잠깐만요. 아버님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은 200만 원 벌금형을 무셨고요. 그 벌금을 물고 아버님께서 약 9억의 차액 그것을 매각하셔서 네, 아버님이 현재 전액을 농지법 사회에 위반으로 환원하셨습니다. 벌금형을 물었고 그리고 그걸로 벌금형을 냈고 또 그 차액을 이제 환수를 사회에 기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윤희숙 후보는 의원직을 사퇴를 했으며 그리고 의원직 사퇴라는 것은 저는 임기라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권익위원장으로서 임기를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것은 법에 정해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한 것이고요. 그런데 윤희숙 후보께서는 이 부동산 문제가 적발이 되자 아버님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 생각을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대표적인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국민이 선출해 준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중도에 삿대하면서 그 지역에 보궐선거를 다시 해서 또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이것은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초 구민들과 또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책임 정치로 표방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의기 시절에 저희 근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아무 얘기나. 저는 서초 구민들께 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죽을 때까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 전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 행태를 위해서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저는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질 책임을 과하게 졌고 아버님께서도 본인이 국민께서 한 약속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우리 전 후보께서는 낙하산 정무직이셨어요. 낙하산 정무직은 정권이 바뀌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순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티고 다음 정권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저는 그거 책임 정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것은 목리일 뿐이죠. 그리고 지금 근태 문제 하셨는데 이거 감사원 보고서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9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은 일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데 본인께서는 수서역에서 보통 9시 10분 기차를 타셨어요. 그러면 11시 다 돼서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실이 이거 지금 허위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 권익위원장은 장관급 기관장입니다. 장관급 기관장은 사실상 이 근무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4시간을 제 근무 시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그러한 허위 조작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현재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저는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의 그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금 윤희수 후보께서 제가 마치 95%가 지각을 했고 지금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은 제가 9일간만 제 시간에 출근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익위원장으로서 9일간만 정시에 출근을 했다면은 저는 사실상 자격이 없는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과도 전혀 다른 허위 사실을 버젓이 국민들에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토론장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시간 다 하는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지 윤희숙 묻고 싶습니다.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은 1분 30초 발언인데 상대 후보의 발언은 뭐 본인이 원하신 대로 끊으셔도 돼요. 단 한두 단어 하고 끊으시면 그건 곤란하죠. 자, 윤희숙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6분입니다. 네, 아까 허위 비방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저희는 구청과 이 왕십리 역세권이나 다른 많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논을 했는지를 통화 기록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나 행안부나 시청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는 그냥 본인께서 통화 기록을 보이시면 돼요. 그걸 허위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원 보고서입니다. 기차를 언제 탔으며 수행기사가 언제 어디서 움직였는지를 보는 거고 이 기록에 따르면 외부 일정이 딱히 없는 날을 다 그것만 봐도 90% 이상이 세종청사에 10시 이후에 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찍 안 가도 된다. 늦게 가서 늦게까지 일하면 된다. 그것은 공무원들 일반에게 그렇게 해준 다음에 하는 것이지 기관장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수많은 기관장을 모셔봤지만 이렇게 근태를 하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법으로 징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출근하기 싫으면 회사를 그만둬야지 왜 다음 정권 들어섰는데 계속 버티고 있습니까?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드릴 말씀,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한강벨트, 성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다는 건지 제가 못 들었어요. 한강벨트와 성동,
한강벨트가 무슨 의미입니까? 1분 30초 다 됐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윤희숙 후보께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허위 조작 감사에 대해서 공수처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공수처의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의 감사원의 근태 문제에 관해서 사실상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인 책임 불문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장관급 기관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석 시간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언제 출근을 했는지 퇴근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용 차량이 드나든 기록을 가지고 저희 출근이라고 유출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걸어서 출퇴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관용 차량에 들어가기 이전에 아침에 조찬 모임이라든지 많은 업무를 보고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 거의 12시까지 그야말로 밤낮 없이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또 일을 했던 저를 마치 9일간만 정시에 출근을 했고 근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태만했던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윤희숙 후보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실 것인지 매일 책임 말씀하시고 책임 정치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엄청난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저를 매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어떤 책임이 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행정타운을 옮기는 것은 구청의 권한이 매우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저는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협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정타운을 이전을 할 것이며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거기에 단계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고 고민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이게 허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정말 좀 후보로서는 자제해 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아버님 문제의 경우에도 윤희숙 아버님이 어쨌든 벌금을 내시고 거기에 생긴 그런 이제 수익금에 대해서는 사회에 한해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훌륭한 일을 하셨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윤희숙 후보가 KDI에 근무를 할 때에 전후로 그 부위에 연고가 없는 아버님이 그 일대에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 땅을 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길게 말씀하시는데 의원님 이거 한강벨트에 무슨 의미인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한강벨트와 성동이 왜 중요한지? 이번에 선거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 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또 권력기관을 동원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실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외교 무능에 대한 또 경제 파탄을 야기한 민생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정권 심판 선거의 그런 의미가 매우 크다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민주당이 야권이 이런 정권 심판과 이 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총선에 승리를 하는 것이 매우 거기까지 필요하다 듣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한강벨트와 성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다니시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명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지만 감사원의 이 보고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본인이 얘기하는 문제점은 제보를 받았는지 여부를 본인이 고발하신 거고 본인의 지각 여부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어떤 인터뷰에서도 소명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어제도 출정식 하실 때 보니까 물가가 높아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러시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물가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는 금리와 그리고 특정 부품의 특정 항목의 관리를 통해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것을 하면 물가 대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3초 남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소명을 했고요.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6분 다 쓰셨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 순서인데요. 시간 관계상 후보당 1분씩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윤희숙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시간 1분입니다. 저는 이 성동에
정말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성동이 서울의 다음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거의 국회의원을 민주당 분을 뽑아들였는데 사실 그 결과를 보면 지난 2년은 국회의원 없이 지냈습니다. 여기 현역 국회의원께서는 2년 전에 이미 서초로 옮겨가셔서 서초를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으셨고 한쪽만 이렇게 지지하시면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좀 바꿔보시고 경제 전문가를 써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께 많은 표를 주셨던 우리 성동 구민들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보다 이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서울시 그리고 정부 여당의 정책통으로서 정원호 구청장님하고도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현희 후보 마무리 발언 1분입니다. 성동에 마치 운명과 같은 그런 만남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성동은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로 만들어 왔습니다. 성동에 살아요 하는 주민들의 그런 말에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성동의 이러한 발전을 또 더 견고하게 더 이 성동구청장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국민고충민원 해결의 주무부처 기관장으로서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면서 국민들의 고통과 민원을 듣고 민원을 해결해 왔습니다. 굵직굵직한 많은 사안들, 풀기 어려운 사안들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해결을 해온 검증된 민생 전문가이고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이번에 성동에서 성동 주민들을 위해서 성동의 더 나은 발전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이 정말 금방 갔습니다. 4월 10일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 정치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치는 선을 구현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정치는요,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를 선택하는, 그래서 그렇게끔 만드는 그런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정치를 추정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정치는 철저히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그 정치를 버리면 됩니다. 다른 정치 세우면 되거든요, 정치인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번 선거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한테 그런 판단의 근거를 마련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후보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성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성동구 갑 후보자 토론회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